그래서 말문특강이라면서 이거 큰 제목은 말문특강인데도 따로 적힐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호모 메르키스라는 새로운 신인류를 말해요. 팬데믹 현상에 어울리는, 이렇게. 그런데 소제목을 홍익 대통령의 출연,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누가 맡아도 힘든 시기예요. 근데 말문특강 하면서 왜 홍익 대통령의 출연을 적었지? 우리나라는 세계 명품 시장이 명품 있는 모델하우스예요. 우리나라에서 벤츠고 벤틀리고 다 꺼내놓고 잘 팔리고 샤넬, 에르메스, 구찌 이런 거 잘 팔리면 우리나라에서 팔리면 전 세계가 통해요. 그런 명품 시장의 최고 롤 모델이 되는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이키가 1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2위, 3위가 언더아머예요. 언더아머. 이 진주 가니까 있더라고, 이 매장이. 요것처럼 세계 1등 기업이 건강문화기업, 이렇게 단 무슨 그거예요. 제가 사명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요 정도까지는 유튜브 회사에서 봐줄 거예요. 두 번째가 세계적인 건강 문화기업이에요. 이렇게. 문화기업. 요즘은 비결서에도 나와 있고, 웬만한 지구 혁신가든 다 알고 있어요. 정력 텍스트를 인용하면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문특강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 이거 연담 선생님이 자기 제자인 김항, 정력 창시자 일부 선생에게 준 화두예요.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 이걸 19년간 명상하고 또 참고한 끝에 그늘로 우주를 바꾼다라는 걸 깨버리고 새로운 정력 8개가 탄생을 합니다. 그 정력 8개의 텍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일언하고 15일언편이 있어요. 이거를 인수분해하듯이 쪼개버리면 하나는 북쪽의 은하수가 내려온다고, 이게 남진원만이에요. 북쪽에. 그 다음에 15일언, 이거를 깨버려야만 새로운 세상의 핵심 키워드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남진원만설이 뭐냐면 북쪽의 은하수가, 즉 북두칠성의 엄청난 북두칠성을 줄인 말이 천지기운이에요. 그 천지에 때묻지 않은 청정한 기운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연제점에서 자고 먹고 하는 이유예요. 남풍 좀 불어라. 선풍기 2대 새로 들러놔서 또 신걸로 쇠가 빠지게 틀고 있어 지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 나가면 리뷰 좀 예쁘게 달아줘요. 왜 이제 나왔노? 너무 잘생겨서 놀랬다. 어떻게 저런 분이 도인이고, 제발하고 우리 아들도 도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리뷰 좀 달아줘요. 진짜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꼭 좀 달아줘요. 안 달아줘도 돼요. 안 달아주면 지구 끝까지 쫓아 내가 보복할 거예요. 꼬집고, 물고, 뜯고.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의 은하수가 내려오면, 이 말은 도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것이 기업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마지막 남아있는 개벽은 경제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경제, 개벽. 이것이 주축 세력들이 그늘로 우주 전체를 바꾸는 게, 그늘이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여자 중에 아주마들인 거야, 아주마. 이 아주마가 무슨 말이냐면, 아주머니하고 머니. 아주는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니를 많이 번다. 누가? 이 땅의 엄마가.
이거를 합친 말이 아줌마예요. 참 말도 잘 끼워 맞춰요.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로 얼이 들락날락하는 구리 얼굴이듯이 머니를 너무너무 많이 가져야 되는데 돈을 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딱 엄마 하나 있다고. 그래서 옛 도인들이 그늘로, 즉 우리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발언은 상가할게요. 미투나. 엄마들은 항상 희생해 왔어요. 내리사랑이니까. 아들이 하는 치사랑은 달라요.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희생적이고 항상 배려적이고 항상 따뜻했어요. 누가요? 엄마가. 그래서 얼이 들락날락하는 저 굴이 살짝 쪼개지니까 얼이 알이 되는 거예요. 살짝 얼이 쪼개지니까 알이 되는데 그것이 알알이 맺혀 있는 게 알맹이에요. 그 알맹이가 빙그레하고 웃으니 엄마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보다도 더 예쁜 미소가 있다면 지구과학자들 말이 그것은 우리 마음, 엄마의 스마일일 것이다. 그래서 아주 멀리 돈을 많이 가지는 엄마가 있는데 그들이 아줌마인데 이분들이 아줌마로 산다면 오로지 주부 습진만 걱정해야 돼요. 이들이 C급의 운명론자일 수 있어요. 절대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인지 뭐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뭐 도전을 하기엔 너무 늙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로 늙는다고 해볼게요. 저 얼을 들락날락하는 구리 얼굴이라며 얼을 쪼개니까 알인 거예요. 이 알맹이를 확 한 번 더 뿌려버리니까 알이 울이 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족이 탄생하고 우리나라가 탄생하고 우리의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철이 좀 필요해요. 철든 이가. 그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이 철이 들었으니까. 얼이 나가버리니까 철든이에서 철부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장해지니까 얼이 늘어져서 더 강해졌다. 더 커졌다. 그래서 어른이 신이 된 걸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이 신이 된다면 장해져서 어르신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분들은 신인류. 첫째,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지도 않아요. 늙음도 없어요. 절대로. 왜요? 미래의 가치에 도전할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에 혁신하고 또 개혁할 그런 하트 뜨거운, 가슴 뜨거운 미래의 자신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갈수록 더 다양해져요. 새로운 문명은 훨씬 더 큰 그런 대통령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싸우고 다투는 데는 익숙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싸움질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왜 게임에 중독되냐면 이건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 동의하셔야 돼요. 재밌으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을 마시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가짜의 엉킴이지만 아이들도 중독된 게 거의 평화는 아니잖아요. 평화가 파괴되는 거지. 근데 달콤한 건 햄버거처럼 맛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먹어요. 햄버거. 그래서 향신료에 물들어 있고 코크, 콜라에 물들어 있는 그 혀를 우리가 볶음밥 해주고 나물밥 해준다고 아이들이 먹겠습니까? 한 끼는 먹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핫바 돌려주고 겨우 고구마 잘라서 꿀 묻혀서 조청꿀 같은 거 동서벌꿀 뿌려서 만들어준 막강 정도가 다예요. 그거 한 번은 예의상 먹지만 아이들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KFC, 그 다음에 롯데리아에 가면 차고 넘쳐나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선택지는. 그게 혀에
이미 뇌 구조가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한테, 즉 맛에 중독되고 그 향신료에 중독되고 코코에 중독된 그 뇌 구조를 여러분들이 절집의 비빔밥, 그 다음에 해물 요리, 그 다음에 새싹 이런 무침 이런 걸로는 절대로 그 아이들 혀의 구조를 못 바꿉니다. 뇌의 구조를. 그대로 두되 아줌마들이 혁신되고 달라지면 됩니다. 이번에 내가 중견 탤런트 되시는 패널분한테 질문 받은 내용이에요. 방송 찍을 때. 실제로 방송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손녀하고 딸하고 질문하고 소통하면 너무나 큰 세대 차이를 느끼고 굉장히 갭을 많이 느낀다. 질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다름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같아지는 최고의 빠른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들이 운명에 순응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존속되고 공존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자꾸 저 친구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막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밑에도 몰라.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는 웃지도 않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런 C급의 아줌마가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분도 꿈이 있었잖아요. 절대 페미니스트적인 발언 아니에요. 격하고 비하할 그런 마음도, 나는 존중합니다. 여성분들은. 그늘로 우주를 바꾸는데 이 그늘의 주체 세력이 아줌마들이라고, 제가 아줌마들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전국의 아줌마 여러분, 저한테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면 이 아줌마들이 C급에서 B급으로, 이 B급은 뭐냐면 사회적인 뇌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사회적인 뇌. 이 사회적인 뇌라는 건 건강한 사회성을 말해요. 이 사회성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B급은 숙명론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운명론자고, 운명론자는 뭔 줄 압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어머님. 둘째 딸이 얘기합니다. 알바해서 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미쳤나? 먹고 살 시간도 없는데. 아빠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아빠가 회사 다닐 시간도 없는데 지금 명태니 뭐니 하면서 전혀 행복과 가치관이 미래에 닿아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풍요로움과 여유는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쫓깁니다. 이분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절체절명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대로 살기 싫어. 나는 운명을 거부하고 내 운명을, 적어도 내 앞에 다가오는 미래의 가치를 사랑할란다. 남아있는 내 나머지 여생과 나머지 미래는 내가 그토록 꿈꿨던 꿈과 내 사랑과 내 가치관을 위해서 살란다고 도전하는 무리들 뇌 구조를 바꿉니다. 용기와 창의와 큰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비스라고 합니다. 시스고. 그래서 이분들은 B급 정도만 되면 저한테 노천 사랑방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엄청난 교육적 카테고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력이 있는, 이 실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신에 닿아 있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몸에 닿아 있는, 몸에 대한 바디, 이거를 몸 헬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 헬스라고 해요. 뇌 헬스. 즉 뇌가 정말로 건강해진다면 사회적인 사회성을 갖추고, 그래서 이 노천 사랑방에 등록해서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텍스트를 교육적 측면에서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운명을 딛고 거대한 숙명에 맞서서 큰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줌마들이 머물 종착역이 어디냐면 이 말문이라는 위대한 이런 교육을 통해, 이 텍스트를 통해서 가치관을 새롭게 입히면 에이스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줌마 성자들이에요. 이 성자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두 번째 비스는 아줌마 구도자,
수행자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시스는 그냥 아주마예요. 그냥 운명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운명에 굴종하고 그대로 놓인 채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홍익 대통령의 출연 이렇게 적어놓고 아줌마들까지 나갔습니다. 정력편에서 요렇게 제가 요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진원만 후보일 수도 있는데 요 후보 얘기는 마지막에 요 출연을 한 번만 더 찍고 마칠까 합니다. 요거 1분 쉬었다 마지막 거 찍을 거예요. 또 1분 쉴게요.